안녕하세요. 터킹메인입니다. 오늘은 데스크탑 메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스크탑 메럴, 결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데스크탑 메럴은 3D 프린터를 설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데스크탑 메럴이 Trine Acquisition이라는 스펙 회사와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합니다. Trine의 티커 심볼은 TRNE이고 합병을 하면 심볼은 DM으로 바뀌게 됩니다. 합병 완료 시점은 올해 4분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한 관심을 받아온 분야입니다. 처음에 3D 프린팅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 기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디스럽트 할 거라는 기대감과 퍼스널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져서 3D 프린팅 회사들이 많은 투자도 받았고 비싼 가격이었지만 퍼스널 3D 프린터도 관심 있는 얼리 어답터들을 중심으로 판매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조 방법과 비교했을 때 오래 걸리는 프린팅 시간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서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정도에 그쳐서 3D 프린팅 섹터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은 했지만 제조업에 급격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3D 프린팅은 Additive Manufacturing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데스크탑 메럴은 Additive Manufacturing 2.0를 선도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Additive Manufacturing 2.0란 지금까지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만 쓰이던 3D 프린팅 기술을 대량 생산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대량 생산에 쓰여지는 제조 방법은 캐스팅과 머시닝입니다. 캐스팅은 주조 방식으로 주형을 만들고 금속 재료를 녹여 액체로 만들어 주형에 부어 굳히는 가공 방법이고 머시닝은 금속 덩어리를 기계를 사용해서 깎거나 자르거나 하는 방법으로 가공하는 제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원재료의 형태에서 무언가를 빼서 만들기 때문에 Subtractive Manufacturing이라고 하고 3D 프린팅 같은 기술은 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적층 제조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3D 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3D 프린터도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프린터도 있고 메탈을 사용하는 프린터들도 있습니다. 데스크탑 메탈은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메탈을 소재로 하는 3D 프린터 회사입니다. 데스크탑 메탈의 경영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운더들 중에 4명이 MIT 교수들이고 CEO와 CTO도 A123라는 배터리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는 관계입니다.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인 옌밍 첸 교수도 A123 시스템의 코파운더였습니다. 이 A123라는 회사는 지금은 뱅크럽시를 했습니다. 경영진 중에서도 A123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이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도 3D 프린팅 회사입니다. 코파운더들 중에 4명이나 MIT 교수이고 Mechanical Engineering과 Material Science의 박사들이라는 점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경영진들 중에 CEO와 CTO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A123 시스템에서 왔는데 이 회사가 파산을 했다는 점이 신경이 약간 쓰이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A123가 피스카라는 전기차 회사랑 계약을 하고 배터리를 공급했었는데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하는 등 품질 문제가 있어서 경영이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트라인 스펙 회사와 투자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메럴을 합병하는 트라인의 CEO는 리오 힌드리라는 분인데 CEO 경험이 많고 예전에 TCI라는 경영난에 처해 있던 회사를 정상화시켜서 높은 가격으로 팔았던 경험도 있고 해서 리더십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를 경영했던 경험이 없어서 데스크탑 메럴을 합병하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조업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이 살짝 믿음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CMO인 게리 존슨을 보면 포드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이분이 제조업 전문가 역할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어 소개했던 차마스 팔리헤피티아라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투자자도 파입을 통해 트라인 애퀴지션에 투자하고 있고 구글의 벤처 투자 회사와 클라이너 퍼킨스 같은 잘 알려진 벤처 회사들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꼼꼼하게 리서치를 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데스탑 메랄의 제품들입니다. 파이버라는 제품은 우주 항공 분야에서 쓰이는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강도 높은 합금 소재가 필요할 때 쓰는 프린터입니다. 2020년 4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입니다. 스튜디오라는 제품은 이미 상용화가 되어서 2018년부터 양산이 되고 있는 제품인데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쓰이는 프린터 솔루션입니다. 작은 사무실이나 랩에서 쓰이는 솔루션으로 프린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린터, 디바인더 머신, 그리고 퍼네스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작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프린트할 모형의 3D 도면을 디자인합니다. 다음은 프린터로 디자인한 물건을 찍어냅니다. 디바인더는 프린트된 모형을 신터링 과정을 위해 준비시킵니다. 다음에는 모형들을 퍼네스에 넣고 거의 녹는 점까지 가열하여 단단하게 만드는 신터링 과정을 거칩니다. 신터링이란 열을 가해서 고형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신터링 과정을 거치면 모형은 단단한 금속 제품이 되어 자동차, 비행기나 의료기기 등의 부품 등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샵이라는 제품과 프로덕션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들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들입니다. 샵은 큰 규모의 랩이나 중소기업에서 사무실에서 쓰이는 제품이고 프로덕션은 팩토리에 설치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위한 제품입니다. 샵 시스템은 2020년 4분기부터 대량 생산을 할 계획이고 프로덕션 시스템은 내년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몇몇 커스터머들이 프로덕션 시스템을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린터가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몇십 개의 모형을 한꺼번에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터에서 재료를 정교하게 분사를 하고 프린터 헤드가 양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한 레이어를 쌓기 때문에 프린트 스피드가 2배 빨라집니다. 프린터가 끝나면 디파우더 과정을 거쳐 신터링 단계를 준비하고 쓰고 남은 파우더는 리사이클링을 통해 다음 모형을 만들 때 재사용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퍼네스에 들어가서 신터링을 통해 완제품이 됩니다. 데스탑 메럴은 프린터 헤드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한 층의 레이어를 완성시키는 싱글 패스 제링이라는 기술을 통해 기존의 메럴 프린터 기술들보다 월등히 빠른 프린트를 할 수 있고 심지어 100배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데스탑 메럴의 주장에 따르면 데스탑 메럴의 프린터의 유닛당 제조 원가를 계산했을 때 머시닝보다는 훨씬 가격 경쟁력이 높고 캐스팅과 비교했을 때도 현재는 100K 유닛까지는 프린팅이 싸고 2030년에는 1밀리언 유닛까지 프린팅이 싸지게 된다고 합니다. 왜 3D 프린팅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제조업을 레볼루셔나이즈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제조 기술인 캐스팅과 머시닝에 비해서 3D 프린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일단 재료의 웨이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95%의 재료 웨이스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아주 복잡한 디자인이 가능해지고 여러 파트를 따로 만들어 조립해야 되는 과정도 없어집니다. 또 AI가 원하는 기능에 가장 최적의 모델을 디자인해서 3D 프린터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완제품의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이 간소화되고 디자인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코비드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과 나라들이 중국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와 리스크를 낮추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3D 프린팅으로 대량 생산만 가능하다면 이런 탈중국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번째는 3D 프린팅은 캐스팅과 머시닝에 비해서 전기도 월등하게 적게 쓰고
환경오염도 없는 친환경 제조 기술입니다. 데스크탑 메탈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히 프린터만 파는 모델이 아니라 휴렛 패커드와 같은 프린터 회사가 프린터보다는 잉크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과 같이 합금 파우더를 팔고 프린터나 퍼너스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고객 회사한테 제공해서 매출을 올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프로덕션 모델의 대당 가격이 2.2 밀리언인데 이 프린터를 한 대 팔면 그 후로 매년 450K의 재료비와 서비스로 인한 매출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데스크탑 메탈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87%의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거의 950 밀리언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데스크탑 메탈의 바램대로 비즈니스가 운영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가 큰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은 파이낸스 쪽 보겠습니다. 데스크탑 메탈은 트라인과 합병을 해서 $625 million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합병 후 회사 가치는 1.8 빌리언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3D 프린팅을 통해서 자동차나 비행기, 의료기기 등에 쓰여지는 부품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3D 프린팅은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제조업체들 중에 3D 프린팅으로 전환하는 데 늦은 회사들은 빠르게 도태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분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데스크탑 메탈에 대해서도 좋은 기술과 제품을 가진 회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스타트업들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적자를 내고 있고 제품의 성능도 시장의 테스트를 받고 회사로서도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고 세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냐에 대한 평가를 받고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결될 때까지는 변동성이 큰 주식일 겁니다. 데스크탑 메탈의 가능성을 보고 롱텀으로 같이 성장할 마음이 있어야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연연하지 않고 롱텀으로 5배, 10배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Trine Acquisition TRNE의 가격은 10불 85전입니다. 저는 100주 정도로 포지션을 오픈해 볼까 합니다. 3D 프린팅은 성장 전망이 좋기는 하지만 전기차 분야처럼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주식들처럼 급등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산업과 기술 분야에 디스럽티브한 기술을 가진 회사에 투자를 하는 ARK Invest가 3D 프린팅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데스크탑 메탈이 ARK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된다면 데스크탑 메탈에 대해서 더 믿음을 갖게 하는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